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모두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진이나 넷마블 그리고 LG전자의 잠정 실적까지 모두 컨센서스를 좀 상회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역시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깜짝 실적 달성한 이후로 주력 사업인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됐다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이 부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주식 잔소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죠.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셔야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내 종목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따뜻한 잔소리 전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하지 않나요? 왜 쳐다보시나요 또? 그게 따뜻하다는 그 얘기가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요. 따뜻합니다. 아마 마음속 깊이 따뜻할 거예요. 계속해서 안내 드릴게요. 네. 자, 주식 잔소리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잔소리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깔려있죠.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그 밑에 오픈 채팅이라는 글씨를 꼭 클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서야 방이 뜨거든요. 이 방에 들어오셔야지 진짜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멘토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죠. 유튜브 채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접속하신 후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고 뜹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구독하시면은 장전 시황, 마감 시황 뿐만 아니죠. 평일,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강의까지도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에만 마련돼 있죠. 또 하나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강연입니다. 정재훈 멘토님 바로 실물로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두 번 마련돼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토요일에는요. 2019년 4분기 핵심 섹터 공개라는 주제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시부터 강연이 열리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2019년 4분기 고수익 전략이란 주제로 열립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에서 강연에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의 강연의 주제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르고 장소도 다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 쉬죠. 그리고 10월 10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고요. 또 목요일 밤부터는 미중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눈치 보기 장세 계속되지 않을까. 오늘은 우리 시장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예상이 정확하게 빗나갔네요. 그래요. 어떻게 예상이 맞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 지표죠. 이은선 앵커는. 네. 시청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요. 이은선 앵커가 좋다라고 하면 그 종목은 항상 빠집니다. 네. 투자에 아주 고수죠. 샀다 하면 빠지는 그런 센스를 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앵커님입니다. 제가 멘토님 종목 많이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종목 빠지니까 사지 마세요. 사지 말까요? 네, 안 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봐야 될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죠. 장 초반에 몇몇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여전히 좀 강했어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다가 조금 변동성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 쪽, IT 쪽에 매기가 좀 들어가면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IT, 장비, 소재 쪽으로 매기가 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업황에 있어서의 바닥을 치고 있구나, 반도체 업황 바닥을 치고 있구나, 휴대폰 쪽 사업이 괜찮겠구나,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국산화에 대한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까지도 시너지를 맞물린다라면 IT 쪽 섹터는 여전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솔브레인이나 이런 국산화 관련주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좀 모습들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LG전자도 전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 IT 쪽을 필두로 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적인 그런 강세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봐도 강한 그런 종목군들이 헬릭스미스와 신라젠 뭐 이런 기업들, 리더스 코스메틱 뭐 이런 종목군들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헬릭스미스나 신라젠이나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은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런 임상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이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 결과 부분들이 아마 올해 안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일단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이슈와 모멘텀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필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 기반형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업황에 있어서 바닥을 쳤고 돌아설 것이다라는 보고서나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동반 순매수가 좀 이어졌었죠. 그러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반등이 나왔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예요. 빠지고 있었을 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동반적으로 매수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슈와 모멘텀 거리가 있는 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장을 하는 섹터예요.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쪽, 성장을 하는 쪽, 정부에서 돈을 쓰죠. 삼성에서 돈을 쓴단 말이에요. 버는 만큼 쓰겠죠. 그러면 그 쓰는 돈을 받아들이는 쪽은 중소형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조만간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반도체 투자하죠. 업황 쳤다, 바닥 쳤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 130조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물론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되고,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펀드 구성도 한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필승 코리아 펀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그들 종목군들 다 강합니다. 보면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볼까요? ICD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죠. 오늘 8% 넘게 급등 중입니다. 10,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 사라고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사시라고. 700원까지 9%입니다. 그러면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익이 나오죠. 제이스텍 마찬가지죠.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었을 때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50%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체 시스템즈도 신고가를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모두 다 장비 부품사입니다. HB테크놀이 조금 밀리고 있지만 움직임이 나올 거고, 원익 IPS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들께 위로 올라갔을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아니라 밑에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 방송에서 단기로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이런 부분들 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그 종목군들 갖다가 사고 팔고 하셨을 거예요. 그 수익이 많이 났을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 바닥에서 모았을 때에 그 수익이 많았을지
한번 여러분들 계좌를 직접 까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진드감치 성장을 해 나갈 종목군들 갖고 있던 게 훨씬 더 수익이 컸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왕창 살 수도 없어요. 비중 크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종목은 장기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가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을 거예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보게 된다라면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도 투자 마인드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어떻게 AS까지 해드리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방송이 서울경제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제방송 서울경제TV, 그죠? 그럼 계속 이 방송을 보셔야 되고 종목 상담도 하셔야 되고요. 종목 상담, 전화 상담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다른 경제방송국에서는 강연회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강연회까지 합니다. 무료로, 공짜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그 강연에 오셔야 되겠죠? 왜? 어떤 섹터 올라갈 건지 또 다른 섹터들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들 섹터들 보고 왜 봐야 되는지 그런 공부도 해야 되겠죠? 오시면 단도직입적으로 좋습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잖아요. 어찌됐든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이윤설 앵커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강연에도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시장은 올라가면 저는 다시 눌리지 않을까 싶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20에서 2030에서 뭐 2020 정도, 2010 정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이 자리대에서 바닥은 뭐 다졌어요. 근데 트럼프의 이슈나 이런 북미 무역 협상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2000포인트 하회할 수 있다는 거는 여전히 시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빠져도 매수해보면 된다라는 거, 매수하면 된다라는 거, 그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과 IT 이 두 섹터가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좀 잡아주고 주도적인 역할하는 거는 IT 섹터가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의 이슈, 돼지열병 얘기 이제 안 한다고 했어요. 돼지열병 통과. 대북 일단 이슈가 아직까지 끝난 부분들은 아니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소외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 이외에 이제 특별한 이슈 부분들은 없어요. 이제 정부 정책이라든가 다시 이제 기업에 있어서의 투자, 그다음에 실적 이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에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종목별로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별로 대응해야 하는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2019년 4분기에는 어떤 종목이 잘 갈지 궁금하시다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 있는 강연에 참석해 주시면은 이런 이야기 모두 쏙쏙 챙겨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3-531-2664번으로 강연회 관련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023-531-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전화,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미래에셋대우요. 미래에셋대우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9,620원에 20%예요. 9,620원에 20% 지금 예, 많이 예. 내려와 있네요. 예, 예. 작년 5월쯤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오랫동안 참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직도 좀 밑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네. 전략 바로 우리 멘토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9,6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미래에셋대우를. 예, 예. 매수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증권사에서 추천해가지고 한 거예요. 좋은 기업을 추천을 해주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예. 고민이 되시는 거는 지금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함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가지고 가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아버님. 네. 일단 증권 쪽 섹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예, 이 선진 시장,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 제조업이 발달된 게 아니라 금융업이 발달이 돼 있죠. 예. 그래서 돈을 부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제조업에서 좀 서서히 탈피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 증권사들도 대형 IB 쪽을 많이 육성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도 일단 규모는 상당히 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만약에 시장이 다시 흐름들이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금융 섹터들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조금 보유를 더 해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주가를 보면 2017년도 때에 상승 추세를 그리고 1년 동안 하락 추세를 그렸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거의 이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추세를 그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갈 거냐, 밑으로 내려갈 거냐, 요게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갈 것 같거든요. 아, 예. 윗방향으로. 그러면은 예. 오히려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배당도 나오잖아요. 미래에셋이. 그죠? 그렇지. 예. 배당이 나오는데 전 작년에 종가보다는 조금 그래도 올랐어요. 예.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아마 3%대의 배당이 나왔을 거예요. 예, 올해도 그렇죠. 올해도 요것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한 4% 가까이 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배당도 받으시고 예. 조금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요건 좀 버티셔가지고 예. 월봉상으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매수가 위로나마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예. 추가 매수는 글쎄요. 추가 매수 생각도 고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추가 매수는 좀 IT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 아, 예. IT 쪽으로. 예. 아시겠죠? 예. 예.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이고, 이게 시간이 얼마나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 아마 올해는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 예. 올해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내년 한 반팔 입을 때쯤? 예? 내년 반팔 입을 때쯤. 예. 예. 네, 그 정도 좀 보세요. 여유 있게.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선곡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4477번님이 보내주신 아스트 살펴보겠습니다. 13,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항공기 부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아스트인데요. 일단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일단 세계 4위 규모의 민항공기 제조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12%까지 좀 상승세 보였었어요. 어떻게 좀 이대로 좀 올라서 매수가 근처까지 가면 좋겠는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방산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가가 이게 빠져도 참, 뭐 이따구로 빠졌는지. 지금은 13,200원에 지금 20%를 매수를 해 놓고 있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12% 시가 11%대. 뉴스가 좀 나왔었죠. 이렇게 보시면. 뉴스, 여기에. 에브라에르와 직접 계약 체결 하면서 실적 호조 기대된다. 뭐 이런 2조 규모 납품 계약 체결했어요. 2조 규모면은, 이거 참 2조 규모면은 상한가 한 방은 뭐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적 한번 볼게요. 2조인데 매출액이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조 규모예요. 2조 규모. 그러면 2조 규모면은, 지금 상당히 큰 계약이 매출액 대비 1,800%예요. 1,800%. 2019년 10월 4일 날 체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실적이 괜찮아요. 실적이.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인데 그러면 2조 대의 실적 추주를 했다라면 이 친구는 장기 성장을
확보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최대 주주 혹시 중국계 기업은 아니겠죠? 아니네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아마 더 움직일 거예요. 더 움직일 거니까 매도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실적을 믿고 한번 좀 기다려 보세요. 주당 자산 가치 10,000원대인데 이거는 뭐 팔 이유가 없어요. 팔 이유가 없으니까 여차 싶어서 9,000원 정도 때까지 빠지면 다시 10% 정도 더 사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이 기업은 한번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고 탐방을 가든가 해갖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기업은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 다행히 좀 긍정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보유해보면서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자. 만약에 9,000원대까지 빠지면은 10% 정도 더 사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2251번님이 보내주신 하나케미칼 매수가 22,000원이고요. 비중이 조금 되십니다. 4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하나케미칼. 일단은 뭐 화학, 태양광 쪽 하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들에서는 화학 쪽보다는 태양광 쪽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나케미칼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철강, 조선, 화학, 기계 이 섹터를 산업재 섹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꿔서 얘기하면 좀 굴뚝주. PBR 1배 이상에서 거래되는 종목 거의 없어요. 뭐 포스코 0.5배 이하, 하나케미칼도 마찬가지로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6배 수준입니다. 0.6배. 정말 싸요. 정말. 실적도 근데 실적을 보면 역성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자, 화학 섹터가 됐든 산업재 섹터가 됐든 못 가는 이유들,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간재 수출을 많이 했어요. 중국 쪽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그래서 중국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왜? 이미 중국 쪽에 자급자족 이 부분에 설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좋지만 그냥 무조건 다 좋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잖아요, 지금. 그죠? 무역 분쟁 때문에, 보호무역 때문에. 자유무역에서는 한국이 최고 수혜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최고 수혜가 되지만 보호무역에서는 최대의 피해국이 한국이에요. 지금 보호무역이에요. 자유무역이 아니고. 자기네 자국을 보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케미칼도 화학 쪽 사업하고 있고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사업은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기업의 계율을 좀 보게 되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태양광 쪽에 있어서 비중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절반 이상을 가져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사업에 고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장기 박스로 보셔야 될 거예요. 하단 자리 때 뭐 16,000원, 상단 자리 때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즉, 요 사이에서 박스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해야 되겠죠. 왜? 일단 망하진 않을 거고, 실적 돌려 세울 거고, 3분기도 일단 괜찮을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시장 좋아질 거고, 배당도 그나마 나올 거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종목을 매도해서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한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손실은 좀 줄여놓고 2만 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에 종목군들을 교체를 하든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대신에 추가 매수나 이 부분들은 40% 비중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라는 거, 추가 매수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고 계시다가 좀 손실을 줄이도록 2만 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 차츰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FSC입니다. FST 매수가 비중은요? 7,300원에 10%입니다. 7,300원에 10%시고요. 어떤 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이게 자회사 상장 기대감도 있고 해서 이제 좀 사모아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사서 모아갈 계획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그럼 여쭤볼게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자회사 상장권도 있고 해서 보유를 해 나가실 생각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혹시? 오솔로 테크놀로지라고 네. 그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제 상장 안 한 기업이 있는데 이게 상장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업이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반도체 장비 쪽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던데. 자, 예. SFT가 지금 IT 쪽, 장비 쪽 사업을 하고 있죠? 예. 포토마스크용, 그래서 국산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 자리대를 지지하느냐 못하느냐 요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예. IT 쪽 섹터 바닥을 쳤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주당 자산 가치가 5,000원대, 실적이 올해 보게 된다라면 작년에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상반기는 한 100억 정도 했네요. 작년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예. 지금 이게 매수가가 7,300원이에요. 그죠? 예. 주가가 뭐 자회사 상장권이다 이 부분들 때문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일단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거는 플러스 알파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건 지금 요 저점 자리 때 있잖아요. 6,400원. 예. 전 요거 깨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러프하게 잡으면 한 6,200원 정도? 깨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을 해주다가 하락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시 역배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승에 있어서 조정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좀 하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6,200원이 깨지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서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얼마 정도 넘어갔을 때 이게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은 봤을 때는 적어도 7,500원짜리 때는 넘어가야 돼요. 7,500원짜리 이 자리 때는 넘어가줘야지만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 이 자리 때를 넘어가야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유사한 말로 원형 천정 형태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7,200원짜리 때를 지켜주게 된다라면 큰 박스냐 작은 박스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매수를 모아가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6,200원짜리 때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보고 만약에 7,600원 이 자리 때를 넘어가게 되면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관심을 갖고 이거 조금 더 사볼까? 그런 관심을 갖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SKC 코롱피아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32,000원에 20%입니다. 네, SKC 코오롱 PI 32,00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유, 이렇게 네. 많이 예상외로 이렇게 많이 빠져서 원금 회복이 가능할런지, 얼마에 팔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시나 봐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멘토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참 SK 코롱 PI가 이게 참 보유를 하신 분들이 그래 좀 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매각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하잔 말이에요. 그죠? 네, 네네. 근데 지금 이게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프리미엄을 부과하게 된다라면 비싼 가격에도 뭐 매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게 주가는 지금 그렇게 반영을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뉴스 보면 그러니까요. 네네. 성장세 4분기부터 성장세 회복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의 주가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 친구는 약간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솔브레인이나 이런 쪽도 같은 소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쪽은 정부 정책, 뭐 이게 특수가스에 대한 부분들, 국산화 여기 이 부분에 타겟이 딱 맞춰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네.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 뭐 폴더블 필름이나 이런 소재 쪽도 만들고는 있지만 관심도 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SKC 코오롱 PI가 폴더블 쪽에 있어 소재를 공급을 하잖아요. 네네. 내년도에 폴더블 판매는 삼성 쪽만 한 2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이. 네. 그리고 호응도 좀 상당히 괜찮은 그런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여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는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이쪽은 아직까지 이게 추세나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였다가 네. 지금 하락을 멈추고 나서 비추세잖아요. 네. 방향성 자체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거래량이 증가되는 시점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아, 네. 그러면 거래량 증가되는 시점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되게 되면 이제 내년 초 정도면 네네. 삼성 쪽에서도 폴더블 쪽의 얘기가 또 솔솔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뭐 수혜주 뭐 이런 얘기 종목들도 막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럼 아마 SKC 코오롱 PI도 그때 정도가 되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유,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 어머니 이거 확 팔시면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어머니? 아, 그래도 뭐 이게 뭐냐, 31,000원까지는 뭐 오래 걸릴까요? 글쎄요. 이게 보면 32,000원이 한 10%가 조금 넘는데 한 13, 14% 되는데요. 네네. 사실 이게 주가가 얼마나 걸릴까요라는 얘기는 참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머니. 오늘 당장이라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퍼센테이지면. 근데 이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뭔가가 특출나게 뛰어나거나 뭔가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나왔던 게 매각이라는 그 이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잠잠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아직 소강 상태란 말이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그런 구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올해를 넘어가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안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흐름들은 여전히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3만 원까지도 오래 걸릴까요? 몰라요, 어머니.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에이스테크요. 에이스테크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1,860원요. 비중은 13% 맞으신가요? 비중은 13%요.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11,860원에 13%. 예, 안 올라가서 안 되면은 교체하시면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영 예. 가망성이 없어 예. 보이면은 그냥 빨리 교체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주 봅니다. 자주 보셨어요? 예, 자주 봅니다. 근데 왜 그럼 다른 종목 안 사셨어요? 왜? 예? 다른 종목 말씀드린 종목은 안 사셨어요? 그거 지금 싹 다 물리서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다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만 매수해서 사보셔라. 조금만 예. 매수해서. 예. 물려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어도 되는 기업이 있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에스텍 이거 좀 학사고 저 정리하려고요. 아버님 이거 5월달, 6월달에 매수하신 거네요? 뭐 꽤 됐어요. 하여튼 지금 날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예. 거의 뭐 꼭지에 사셨어요. 예, 제가 차트 안 보고 오늘 방송국에서 추천해도 그거 그냥 추천 종목 그냥 산 거예요. 예. 참 이게 예. 아버님 지금 예. 이 친구는 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님. 5G가 예. 끝난 게 아니에요. 5G, 이 5G 관련주잖아요. 그죠? 예. 끝난 게 그것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데 문제는 예. 아버님이 겁나게 비싸게 샀어. 예. 네, 겁나게 비싸게. 그러다 보니까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실적은 좋고 예. 5G가 예.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예.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 뭐 예. 중국, 일본, 예, 미국 예. 다 확대가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 해외 수출을 많이 하는 장비사들 같은 경우 나름대로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럼 에이스테크가 수출을 많이 하냐, 뭘 어떻게 하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이 친구를 보니까 수출이 99%예요. 예.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면 예, 일단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예.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도 기술력이 있어요. 차량용 안테나 부분들 때문에. 그 회사는 친구가. 굉장히 좋은 회사는 회사네요. 겁나게 좋죠. 예. 회사는 겁나게 좋은데 문제는 예. 아버님이 겁나게 비싸게 사셨어.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일단 예. 전략은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나중에 바닥을 다지고 나서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예.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일단 지금 예. 13% 정도니까 한 예. 12% 정도 매수를 더 하시면 단가는 좀 내려갈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요거는 지금 61선하고 121선하고 데드크로스 발생했단 말이에요. 예. 주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다시 나올 때 요 안착을 하고 예. 다시 이렇게 돌아 세우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고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종목이 예.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예. 한 9,200원, 9,300원 정도 올라가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은 4789번님이 보내주신 이노테라피 살펴보겠습니다. 17,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이노테라피 바이오 벤처 기업 홍합을 이용한 의료용 지혈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신기한데요. 근데 지금 손실률이 좀 크세요. 17,000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래도 8,490원까지 빠졌다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어떻게 매수가 근처까지 바라봐도 될까요, 멘토님? 글쎄요.
제가 참 홍합 좋아하는데. 왜요? 아니요, 저 그냥. 조개류를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리비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일단 이노테라피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그 회사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아셔야 돼요. 전 사실 이노테라피 이 기업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바이오벤처 쪽으로 해서 특례 상장된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은데 참 실적 뭐 제약 바이오를 실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겠는데 실적을 일단 접어두고 신규 상장이에요. 신규 상장은 기본적 분석을 더더욱더 안 믿습니다. 세 번째,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보호에서 풀리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근데 2월 달이니까 3, 4, 5, 6, 7, 8. 8월 달 보호에서 풀리니까 한번 또 빠지네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나왔단 말이에요. 17,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좀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손실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이 12,000원대 중후반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지금. 요게 저항이기 때문에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좀 주세요. 지금 여기서 뭐 손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기엔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도 20 몇 %이기 때문에 차라리 요 한 13,000원 언저리까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상담 좀 주시고요. 추가 매수는 반대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노테라피 13,000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한 종목 빠르게 살펴볼게요. 아모그린텍 0279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모그린텍 11,189원이시고요.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연락을 주셨어요. 자, 이 종목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아모그린텍이 환경 쪽에 사업하고 있고 ESS 수처리, 공기청정기 사업 뭐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그냥 어우 서프라이즈해 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주가가 어우 싸다 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3월 달에 상장을 했네요. 4, 5, 6, 7, 8, 9. 보유에서 풀렸네요. 그 부분들 때문에 밀리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11,189원. 그러면 30%면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리스크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내후년도에 좋아질 부분들인데 그건 차후고 가봐야 될 부분들이고 8,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8,0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오면 9,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도 조금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 절대 금지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이 필요하다. 8,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그린텍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재현 멘토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주식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IT 쪽의 섹터들을 많이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도 IT예요. 오늘도 IT인데 다른 쪽을 좀 볼게요. 디스플레이 쪽 이제 다 결과 나왔잖아요. 그죠? 이 방송을 봐야 되나 보지 말아야 되나 아직까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더 보세요. 한번 제가 언급드린 종목이 어떻게 되나 죽나 사나 날라가나 삼성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는 지속해야 될 겁니다.
반도체 쪽도 설비 투자한다고 하죠. 그럼 디스플레이 쪽도 설비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설비 투자할 거 말고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삼성 쪽에 있어서 특허로 되어 있는 전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Y옥타 공정이라고. 휴대폰에 있어서 이 패널의 두께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어요. 패널의 두께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터치를 할 수 있고 그 Y옥타 공정이 있는데 삼성만 만들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중저가 휴대폰 쪽, 애플 쪽 다 Y옥타 공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죠?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교체를 좀 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진행을 할 거고 그럼 장비 쪽 말고 Y옥타를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FPCB 업체들. BH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BH. 차트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겁나게 올랐어요. 1500% 올랐어요. 1500%. 2,000원짜리가 3만 원까지 1500%. 쌍봉 치고 저점 만들고 지금 바닥이에요. 이제 이게 왜 바닥이냐? 과거에 저녁 시간대에 이 BH도 이제 바닥을 친 것 같다라는 분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다시 보기 돌려보시면 돼요. 이 자리 때 이제 안 깹니다. 이 자리 때, 이 저점 자리 때는 이제 안 깰 거예요. 하물며 이 저점 자리 때도 안 깰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실적 돌려 세울 겁니다. BH. 한번 볼까요? 실적 좋아요. 910억, 올해 850억 예상하죠. 내년도 1100억대 예상합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 조정은 이 큰 상승기에 있어서 조정을 받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승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왔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피보나치 조정대로 뭐 50% 조정대 받았다. 그러면 차트는 돌려 세우고 있죠. 정배열 초입이죠. 전고점 돌아 세우는 그런 모습들 봐야 되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역배열 종목군들 좋아하지 마세요. 요래 빠지는 거. 올라가는 걸 보셔야 되겠죠. 차트 돌려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의 조정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 밴드를. 이 지금 요 2만 원짜리 때 저항이란 말이에요. 요 매물 좀 있겠죠. 요 자리 때 이렇게. 그죠? 이 매물 소화를 계속 해주면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정 시에는 보셔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실적 좋아지니까. Y옥타 공정에 저는 수혜주로 BH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투자적인 마인드로 좀 본다라면 괜찮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BH 차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주식 잔소리는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열려 있죠. 총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픈 채팅방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는 오픈 채팅 탭까지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뜹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분석, 시황 분석 챙겨가시면 좋고요. 두 번째, 유튜브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요.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이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매일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평선 등등 주식 강의까지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세 번째, 이번 달에는요. 강연회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마련돼 있으니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4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좀 더 자세한 강연회 정보는 저희 방송 끝나고 바로 뒤에 화면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